네, 이제 방송도 올해는 이제 별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좀 할까 말까 끝까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가 이 방직주를 한번 좀 작년에 한번 소개를 했다가 주가가 실적과 함께 많이 오를 걸로 봤는데 실적은 예상대로 작년에 좋아졌지만 주가는 안 올랐죠. 이 방직주 늪에 빠져가지고 제가 이 만년 저평가주에 대해서 자신감을 잃다가 이 아세아 시멘트를 비롯한 이 시멘트 회사들 이걸 할까 말까 이렇게 계속 고민을 했는데 워낙 경기가 안 좋고 주가는 빠졌다. 그런데 대주주들은 지분을 계속 늘리더라. 그러니까 이게 뭘까? 네, 이런 좀 차원에서 이 시멘트주를 한번 좀 같이 한번 분석을 해보자 한번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러다가 이제 방직주에 의해서 이 시멘트의 늪에 빠지지 않을까. 이 시멘트의 늪이라면 빠져나오지도 못할 텐데. 네. 걱정이 되기도 하지만. 아무튼 한번. 근데 해도 너무 이 주식은 싸다. 그리고 이런 주식들이 몇 년 만에 한 번씩 이 좀 기회가 찾아오면 좀 무섭게 오르는 경향이 있더라. 뭐 이런 것들을 좀 과거의 경험이라든가 이런 걸 토대로 해서 한번, 얘기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이병무 회장의 아드님들이 네, 지분을 지금 사고 있습니다. 이인범 상무가 얼마 전에 그 7만 4천 주를 사서 지분을 3.1%로 올렸고요. 그에 앞서서 이윤범 부사장은 지분율이 4.05%로 네, 조금 늘었습니다. 워낙 그 주가가 싼 국면에서 이런 대주주들이 지분을 사고 있고요. 그런데 그 이병무 회장의 동생분이신 것 같아요. 이윤무 부회장은 지분을 조금 줄였고요. 그거는 다시 계열사인 부국 레미콘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최대주주 지분은 크게 변하지 않는 가운데 회장의 아들 지분이 늘고 있다라는 점에서 시장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느냐. 이 아세아 시멘트 그룹이 지주회사로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관측을 내놓기도 합니다. 일각에서. 네. 하지만 확인되지는 않고 있고요. 이 와중에 이 10년 펀드를 운영하는 한국밸류에서도 견디다 못해서 아시아 시멘트 지분을 많이 줄였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기관들까지도 인내심이 아주 뛰어나다는 밸류 펀드까지도 지분을 줄이는 상황이니까 주가가 얼마나 오랫동안 이 침체를 보였는지 우리가 능히 알고도 남습니다. 한 9년, 계속 지금 2년 연속 지금 계속 이렇게 쭉 이 주봉인데, 계속 빠졌죠? 횡보하면서 빠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제 요새 그 재계에서 이슈 중에 하나는 지주회사입니다. 오너의 그 자제들한테 지분을 다 넘기게 되면 상속세가 막대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그거를 지주회사 체제로 가고, 이 지주회사만 지배하면 그렇게 부담은 상대적으로 덜다라는 점에서 조금 지주회사가 각광을 받고 있는데 특히 이제 업력이 오래된 이런 그 시멘트 회사들도 최근에는 지주회사를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자, 아시아 시멘트가 가지고 있는 이 관계회사 지분과 투자효과증권을 한번 봐야 돼요. 아세아 제지 38%, 아세아 페이퍼텍 보통주 47%, KB금융 4,400주, OCI 주식이 네, 45만 주나 됩니다. 2%가 넘죠. 이런 것들이 다 이 회사의 자산이 되는 거죠. 한일시멘트 4만 5천 주, 기륭전자 112만 주, 말도 못합니다. 용평 리조트 1%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돈은 워낙 많은데 워낙 이 시멘트라는 뭐라고 해야 돼? 굴뚝 산업에 대한 어떤 시장의 어떤 그 홀대, 디스카운트 이런 것들 때문에 주가가 많은 저평가인데. 분명한 거는 이러한 그 자산주들이 한번 뿜기 시작하면 무섭다는 거죠. 그 시기가 언제 올지. 방직주처럼 저를 2년 동안, 3년 동안 물을 먹일지. 아니면 내년에 저에게 뭔가, 그래도 역시 뭐가 있구나. 라고 좀 그런 그 대접을, 평가를 듣게 해줄지. 시멘트에 늪에 빠지면 저는 어떻게 빠져나올지 걱정이 되면서도 한번 표를 보겠습니다. 상당히, 라이벌이기도 하면서도 그 규모는 한일시멘트가 훨씬 크죠. 김동환 기자. 네. 우리 한번 보시죠, 이걸 한번. 네.
건설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시멘트 경기도 안 좋아요. 네네. 하지만 이제 아시아 시멘트는 워낙 이제 생산성이 좋으니까 이익이 나는 거고, 한일 시멘트는 매출액이 2배임에도 불구하고 순이익은 이건 좀 이렇게 계열사 지분평가 손실 네네.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근데 한일 시멘트가요, 얼마 전에 1,000몇백억 들여가지고, 인천에 있는 성신당에 공장을 인수하기로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 불황기에 오히려 투자를 늘렸습니다. 투자군요. 네. 그러니까 이 한일 시멘트의 이 순자산이 1조 2천억이에요. 저는 처음에 이게 하나 더 뭐가 붙은 줄 알았는데 다시 확인해 보니까 이게 맞더라고요. PBR이 한 0.2배, 5분의, 한 0.25배, 역시 한 3배가 채 안 되는. 네. 전반적으로 이런 회사들인데. 우리 김동환 기자도 가끔 이런 회사들 열심히 좀 공부하고 그러던데 어떻습니까? 이 시멘트주에 대한 어떤 김동환 기자의 생각은. 시멘트주라고 하면 네. 그 업종과는 제가 업종은 잘 모르겠지만 네. 마치 제가 방금 무슨 데자뷰를 보는 것처럼 느꼈던 게 제가 얼마 전에 그 기사를 다뤘던 게 있는데 이건 지주사는 아닙니다만 요즘에 특히 지방 회사들은 상속 중인 회사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오래된 회사들. 네. 네. 맞습니다. 네. 조금 이따 제가 그 부분을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뭔가 또 그런 얘기가 있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여기도 이거 어떻게 보면은 한시멘트도 마찬가지예요. 네. 여기도 이제 그 아드님 지분이 늘고 있어요. 네. 상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네. 거죠. 네. 장내에서. 네. 왜냐면 장내에서 사면은 네. 상속도 안 돼도 되니까. 근데 하여튼 상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회사인데 그러니까 그만큼 오너 입장에서는 지금이 주가가 싸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죠. 상속을 해야 되면 주가가 올라서 좋을 리가 없죠. 없죠. 네. 네, 쌀수록 그런 것들 때문에 유리한 PBR이 상황이고. 0.2배, 3배 뭐 이런 회사들. 아시아 시멘트 3.7% 오르면서 네, 오늘은 저에게 웃음을 주지만 언제 다시 시멘트에 늪이 빠질지 모르는 이런 시멘트 회사들. 네. 연말인데 네, 거래가 어떤지 모르겠어요. 거래가 네. 한일 시멘트 6,000주 네. 어마어마합니다. 아시아 시멘트 2,700주 어마어마하죠. 네. 이 정도면은 매출액- 몇백만 원 가지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얼마든지 주식을 사고 팔 수가 있습니다. 네. 기관들은 몇 달 거쳐 하고 있죠. 그렇겠네요. 이게 거래가 참 거래가. 시멘트처럼 굳는다는 게 참 문제네요. 자, 김동환 기자가 준비한 얘기들이 더 알차기 때문에 빨리 넘어갑니다. 시간이 없습니다.